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세요. DMO 특허법인 한국변리사 조윤경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상표협회 INTA 디자인 커미티를 대표하여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표협회인데 디자인 커미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INTA 디자인 커미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NTA 디자인 커미티는 생긴 지 6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INTA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커미티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으나 INTA 디자인 커미티는 전 세계 디자인 보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 중에 하나는 각국의 디자인 판례, 법제 개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회원 간 공유하며 해당 특허청의 디자인 권리자들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각국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5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기 다른 국적,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내 변호사 변리사들을 비롯하여 저와 같은 로펌 변리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디자인 브랜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INTA 디자인 커미티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우선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최근 관련 분야에서 획기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는 화상 디자인 보호 강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변화가 디자인 보호 실무에 주는 영향과 제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의 브랜드 마케팅 활동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보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작년에 시작된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사업 부분이 급성장하면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일상생활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준 미팅이나 이러한 화상을 통한 국제회의 등이 작년만 해도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비즈니스의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혼존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하여 현실처럼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개인의 오락 장소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장소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온라인 게임 업체 로블록스와 국내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가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 개념이 어제 오늘 새로운 추세는 아니고요. 이미 2003년 미국 게임 업체 린든랩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 세계를 선보여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었습니다. 몇 년 인기가 있다가 잠시 주춤해졌고 최근 IT 산업 혁신과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다시 메타버스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80% 이상이 밀레니엄 또는 Z세대이다 보니 유통업계에서 이런 신세대들을 겨냥하여 수요자 기반을 넓히고자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버버리의 경우 도쿄의 플래그십과 똑같이 재현한 버추얼 상점을 오픈한 바 있고요. 최근 SK2 화장품 브랜드도 버추얼 시티를 개점을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브랜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구찌가 네이버의 제페토에 구찌 빌라를 런칭을 하였는데요. 이는 현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수십 종의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광고, 판매, 구매 등 일련의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에서와 같이 상표 디자인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산업의 주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증강현실, AR로 집약할 수 있는데요. 한 마켓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9년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장 규모를 약 370억에 이르렀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10년 후면 1조 2억 원 이상, 1조 2억 원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사용자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화상 디자인이 제일 떠올리는데요.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보호가 증가하는 추세는 와이포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와이포 국제 디자인 출원 통계에 따르면요. 스마트 기기나 화상 디자인이 포함되는 로카르노 분류 14류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출원되는 분야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14류는 아시아 출원인들이 가장 자주 디자인 출원을 하는 분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표의 중요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우리 특허청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상표 출원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온라인 사업 분야 서비스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올해 1분기 국내 상표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이 분류된 류가 35류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는 전년 동기 35%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디지털 사업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나 사물, 인터넷 등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사용자와 연결을 해주는 접점인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눈에 띄는 최근의 큰 변화라고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최근 우리나라 디자인법 개정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화상 디자인 보호에 대한 개정은 워낙 큰 변화라서 빼놓을 수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오늘 각국 특허청 관계자분들께서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화상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법상 독립된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해졌고요. 즉 더 이상 몰품성과의 관계를 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상 디자인의 경우는 그 사용이 온라인에까지 확대하여 인정될 예정입니다. 화상 디자인에 대한 등록 디자인 제도상 보호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까지도 특허법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본 슬라이드 도표에서 화면에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화상 디자인 자체를 독립적인 디자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을 하여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와 화상 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일치해졌고요. 중국의 경우도 부분 디자인을 인정함으로써 화상 디자인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부합되고 앞으로 더욱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자인 제도 개선이 우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화상 디자인의 경우 우리나라, 일본이 출원 절차가 다른 주요국과 일치됨으로써 해외 출원 절차의 효율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와이포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시아 출원인들이 대부분 우선권을 동반하여 출원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디자인 제도는 그 실효성이 더욱 클 것으로 짐작합니다. 또한 외국 업체들도 국내 디자인 출원을 더욱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컨대 중국에서 화상 디자인 보호가 시작된 지 2014년에 시작됐으니까요.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물품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면 화상 디자인의 권리 범위는 기존보다는 넓어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우리 디자인법에서 디자인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물품과의 관계인데, 새로 도입되는 화상 디자인 보호는 이러한 권리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고려해서 예컨대 화상 디자인 권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명칭이나 설명회에서 적어도 화상 디자인이 사용되는 용도나 기능 정도는 특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품성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화상 디자인의 보호가 저작권과 보호가 중복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서 디자인 등록 제도를 덜 이용하지 않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화상 디자인이 장치의 기능으로 발현되는 아이콘이나 인터페이스 등 기능적인 표시 부분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서요. 과거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처럼 이런 화상 디자인의 저작권적 보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 보호가 역시 산업 디자인 보호에는 가장 부합한 제도로 남아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메타버스가 브랜드의 광고 등 상업 활동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서 가상 공간의 상품에 현실 세계에서 등록받은 타인의 상표를 임의적으로 사용했거나 디자인을 모방했을 경우 현실 세계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에 근거하여 가상 공간의 사용을 침해로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현실 세계에서 보호받는 상표나 디자인 권리의 라이센스를 받았을 경우에요. 이러한 라이센스의 지역적 범위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메타버스 가상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규제할 법제는 아직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고, 또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상하는 이슈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직은 이렇다 할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판례에서 판단 기준들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좀 참고할 만한 판결이 미국에서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AM 제너럴과 액티비전 블리저드 사이에 벌어진 침해 사건인데요. 우선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AM 제너럴은 군사용 차량을 주로 만드는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험비라는 상표를 군사용 트럭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였고 미국의 등록 상표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비디오 게임 업체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디오 게임 시리즈 콜 오브 듀티를 제작을 했는데 콜 오브 듀티 비디오 게임을 제작하면서 가상현실 게임 장면 및 게임 홍보 비디오에서 AM 제너럴의 등록 상표 험비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또 게임 장면에서 험비 군사 트럭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트럭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에 AM 제너럴이 상표권 침해 또한 그 트럭 디자인에 대해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정 경쟁 희석과 등을 함께 주장하여 액티비전 블리저드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뉴욕에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뉴욕 법원은 AM 제너럴의 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상표권 침해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인데요. 우선 험비 트럭 디자인을 따라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에 관하여 뉴욕 법원은 이러한 디자인 모방에 대하여 실제 군사용 트럭을 게임에 이용한 것이 게임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예술적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였고요. 따라서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항변을 인정하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도 미국 상표 침해 판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라로이드 테스트가 적용이 됐는데요. 특히 AM 제너럴은 현실에서 군사 차량 판매인 반면에 피고는 실감나게 상황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서로 사업 분야가 상이하다는 부분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서 AM 제너럴이 게임 분야의 라이센스 활동을 했었던 점도 주장하였으나 별로 참작이 되지 않았고요. 또 시장 조사도 했는데 응답자의 16% 정도만 탱크 차량 브랜드와 관련해서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다만 이 판례를 보면서 해당 사건과 같이 침해 상황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판타지성이 있는 오락성 온라인 게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네이버 제페토와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한 차량 판매 사용자가 홈비스 상표나 제품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발표를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마무리할까 합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것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세계 거울과 같이 제품의 마케팅 등 경제 활동이 재현되는 메타버스에서 이러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이고요. 현실 속에서 적용되는 법제를 메타버스에서도 해야 할수록 법제의 근간이 되는 속주주의 원칙은 더욱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 이러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꾸준한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